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 이 올해 경자년에 제가 유난히 상담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에 대해서였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올 한 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년부터 올 한 해까지 경자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12월이니까 거의 다 간 이 시점에서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물론 뭐 사모제 다 지내고 뭐 다 장례 처리는 절차가 다 끝난, 발인까지 끝난 상황인데 고인의 유품 있잖아요. 유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정사진, 이제 장례식 때 썼던, 그리고 이제 관 들기 전에 앞에 이제 끌고 나가죠. 영정사진. 이거는 개인적으로라도 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을 태워서 없애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사진이 이게 한 장뿐이었다. 원래 이제 고인이 살아계실 때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영정사진으로 사용을 했다 하시면 요새는 사진관에 가면 다시 복원을 해줍니다. 복원한 그 다른 사진은 갖고 계셔도 무방하지만 영정의 사진에 썼던 그 액자에 걸어놨던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은 불태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화장을 하실 때는 같이 해주시면 더 좋기도 하고요. 왜냐? 이렇게 된 사진에는 이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제사 지내실 때마다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여기에 굉장히 영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상문을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문을 잘 탄다는 표현은 누가 죽고 나면 줄줄이 이렇게 상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몸이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을 만큼 아픈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를 상문 부정 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갓집에 가시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이런 그 장례식 때 썼던 물건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런 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집안에 안 갖고 들어오시고 그 전에 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의류나 신발, 요런 부분들도 같이 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새는요, 이제 막 그냥 버릴 만한 옷들을 입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멀쩡한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그냥 뭐 둘째 조카한테 준다든지 뭐 줄 수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그 나이대에 맞는 옷들을 정말 안 돼요. 이거는 뭐 그 품이 그리워서 간직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비추천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세요. 그분의 그냥 사진을. 아니면 요새는 핸드폰에 다 동영상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농담식으로라도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추억하시는 게 훨씬 낫지, 그분의 살아있을 때 쓰셨던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정리해 주는 업체들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같이 정리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옷이나 속옷, 신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소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귀금속. 이거는 녹여서 차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고인이 남겨놓으신 금을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해서 내가 차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같이 보내주시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같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납골 하시는 분은 납골함 앞에다가 모셔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산소를 쓰시는 분들은 고인이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입혀드리고 할 때 가장 좋아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납골 하시는 분은 납골함 앞에다가 같이 배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녹여서 하시면 물론 녹이는 자체가 그분의 그런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다른 금을 더 섞기도 하고 그분이 갖고 있던 흔적을 많이 없애는 건데, 그래도 워낙 애착이 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못 갖고 떠나시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갖고 가실 때 좋게 가시라고 납골함에다가든지 산소를 쓰실 때는 안에다 같이 넣어드려도 무방합니다. 제일 마지막, 자동차. 차가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분의 명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걸 중고차로 어쨌든 파셔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근데 이거를
또 남들은 사야 되잖아요. 다시. 이게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물론 나는 이제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기적이신 분들은 이래요. 근데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굉장히 배려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못 팔겠대요. 왜 못 팔겠냐 그랬더니 이거를 사가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본인이 팔고 나서 이 물건을 사가시는 분한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부정이 껴있을까봐. 이런 거는 사실은 차도 사면 여러분들 고사하는 거 아시나요? 그 막걸리도 막 바퀴에다 뿌려주고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막 북어도 옛날 분들은 그 본네트 열어가지고 북어도 넣어놓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걸리도 막 뿌려서 고사를 지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을 좀 풀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걸로 돈을 써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속물로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가로 본인들이 그래도 살아생전에 있었던 분들의 흔적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쑥을 좀 태우세요. 내부에다가 쑥을 좀 이제 창문까지 다 닫아야겠죠. 쑥을 좀 태워가지고 안에다가 이런 그 유리그릇 같은 거는 안 타잖아요. 유리그릇에다가 수숙을 태워서 연기로 훈연을 시키는 거예요. 안 좋았던 부정한 기운들을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한 팁을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 외에도 처리하기 힘든 물건들이 많잖아요. 뭐 책이 어떤 것 같아요. 핸드폰이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위쪽에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포에 있는 깨부띠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